네, 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보게 됐는데요. 자, 그동안 거의 한 2달 정도가 이제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 일단 제가 컴퓨터도 좀 바꾸고, 이래저래 좀 바쁜 일들이 많아서, 또 이제 뭐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영상을 어떤 걸 찍어야 될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찍는 것들은 생각해 둔 게 이제 몇 가지 있기는 한데, 그건 이제 차차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주행을 하면서, 또 제가 이제 카메라를 좀 다른 곳에다가 부착을 해봤는데, 테스트 촬영 겸 이렇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양천 우체국이고요. 제가 지금 목적지로 가볼 곳은 언덕 옆쪽에 메트로디오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목적지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볼게요. 시작합니다. 실제 교통정보에 따라 주행하십시오. 현재 반경 통행이 정리될 정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드라이빙 글러브를 계속 구매를 한 후에 계속 착용을 하고 이제 운전을 해왔었는데, 이 날씨가 아무래도 이제 거의 뭐 여름 날씨잖아요. 지금이 날씨가 좀 더워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 가죽 장갑 같은 경우에 통풍이 잘 되라고 구멍을 뚫어 놓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운 거는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에 사실 이렇게 글러브가 있긴 한데 날씨가 더워진 이후로는 지금 좀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습도도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지 미끄러지는 게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다시 이제 이 맨손 감각을 조금 살려서 운전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김에 뭐 제 요즘 근황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 컴퓨터를 이제 사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거의 아마 한 1년 전 정도, 그 정도 시점부터 이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부품을 이렇게 다 구매를 각각 해서 이제 제가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스템도 그랬고, 사실 지난번 쓰던 컴퓨터가 제가 거의 그래도 한 10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텔 이제 i5 3세대 아이비 브리지였나 뭐 그 모델인데, 이제 그걸 거의 한 10년 정도 세월 동안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그래도 꽤나 좋은 부품들로 이제 구성을 했지만, 이게 세월이라는 게 이제 지나다 보면 이게 전자제품들은 구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 편집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이 녹음 작업 같은 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컴퓨터가 좀 사양의 부족함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고, 사실 음악 작업하는 데는 뭐 제가 미디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가상악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은 아니라서, 또 거기에 맞춰서 쓰면 그렇게 이제 부족한 부분을 그다지 많이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음악 작업보다는 사실 이제 영상 작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사양이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액션캠 같은 경우에 4K 영상이 촬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4K 영상이 굳이 아니더라도 조금 고화질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XAVC라는 이제 코덱이 있는데 그 코덱으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컴퓨터가 사양이 안 되다 보니까 막 프레임이 막 이렇게 끊어지고, 또 60프레임을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조금 촬영을 해봤었는데 60프레임에다가 영상 3개를 이제 같이 합치는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집 프로그램을 그다지 무거운 걸 쓰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많이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액션캠은 성능이 되는데 이걸로 찍어놓은 영상을 제대로 편집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좀 더 좋은 게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뭐 아무튼 뭐 이제 그런 부분의 이유도 있고, 또 이제 제가 레이싱 게임 생방송을 한동안 이제 진행을 하다가 또 그것도 꽤 오래 쉬었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바랬었던 부분이고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또 아쉽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신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게임 방송을 하시는 분들처럼 그러니까 이제 게임 화면을 메인으로 띄우고 제가 이제 조작하는 그 캠 화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플레잉 화면을 조금 작게 띄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게임 방송을 저도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 사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일단 방송은 아직 안 해봤지만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굉장히 여유있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또 이제 심레이싱 방송도 앞으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한 2달?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벨로스터 시승기를 촬영을 했었던 게 한 달 넘었죠. 한 2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를 이유로 해서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컴퓨터 업그레이드도 좀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느라, 그리고 사실 운전을 그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이 안 하게 되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고정적으로 그 인천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러 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사실 그 부분 말고는 제가 정기적으로 차를 운전을 할 일이 없기도 하고요. 제가 뭐 출퇴근을 하는 그런 직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주로 집에서 많이 작업을 하고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차를 운전을 할 일이 잘 없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제 뭐 영상을 촬영을 할 일이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차를 한 번도 안 타본 적도 많고요. 지금도 오늘이 화요일인데 제가 지난주 한 화요일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의 일주일 만에 지금 차를 타는 것 같아요. 만에 한 차를 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수동운전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운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뭐랄까 되게 미묘하게 조절을 하는 것들이 가능했는데, 이게 운전을 조금만 쉬다 보면, 그러니까 제 느낌상으로는 한 4, 5일 정도만 쉬어도 이게 약간 감각이 떨어지는 느낌이 사실은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레이싱 게임을, 그러니까 실제로 운전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레이싱 게임을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실차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레이싱 게임을 좀 하다가 뭐 한 일주일 만에 운전을 했을 때는 그 위화감이 조금 덜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클러치 감각이라든지 페달 감각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게임이랑은 실제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이게 100%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게임상에서 차를 운전하는 감각들을 유지를 하는 게 이상하게 이제 실제로도 좀 감각을 잃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주일 만에 운전을 하는데도 적응하는데 그다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진 않았었습니다. 한 10분, 20분 정도? 20분 정도 약간 살짝 이제 클러치 감각을 찾느라고 조금 말타기를 한 이후에는 또 예전처럼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레이싱 게임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지만, 이제 그 전까지는 심레이싱 방송을 할 때
제가 게임으로 이제 선택을 했었던 그 게임이 그란투리스모, 또 게다가 이제 최신 스포츠가 아니라 그란투리스모 이제 6 버전,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3로 나온 마지막 그란투리스모였었는데요. 이제 그 좀 구형 버전으로 진행을 했었고, 지금 제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새로 뭐랄까 입문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뭐 입문을 한 게임이 하나 있는데, 뭐 레이싱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아세토 코르사라는 게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니셜 D에 나왔었던 그 이제 저페니지 팩이라는 것들을 설치를 하면 그 차들을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86을 가지고 그 만화 속에 나왔었던 아키나산 다운힐을 열심히 지금 공략 중에 있습니다. 그 게임이 되게 뭐랄까, 예전에 제가 그 심레이스웨이라는 좀 되게 시뮬레이션 성향이 강한 게임을 좀 했었거든요. 그 게임의 물리 엔진이 되게 현실감이 있다라고 느꼈었는데, 그 게임에서의 어떤 물리 엔진이 주는 그런 느낌하고 유사한 정도의 느낌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취향에는 되게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즐겁게 하고 있고요. 코르사로 이제 제가 사실 뭐 영상을 그 레이싱 게임 방에 가서 조금 찍어보기도 했었는데, 이제 컨트롤러가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이제 게임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고가의 컨트롤러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사실 훨씬 더 좋기는 하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워낙 오랫동안 써왔었던 컨트롤러가 G27이기도 하고요. G27도 뭐 나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뭐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런 아쉬운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서라도 또 뭐 페달부의 어떤 담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또 가격 대비를 생각을 하면 뭐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또 나름 적응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게임마다 사실 레이싱 게임들이 뭐 포르자 모터스포츠나 뭐 니드 포 스피드처럼 좀 약간 아케이드 성향, 그러니까 실제 차를 운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그런 게임들도 있고, 뭐 아세토 코르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 카스라던가 뭐 혹은 뭐 아이레이싱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류의 게임들처럼, 뭐 예전에는 그란투리스모가 심레이싱을 대표하는 게임이었다면 좀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런 게임들처럼 뭐 시뮬레이션 성향이 많이 강조가 된 게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시뮬레이션 성향이 강한 그런 게임들을 좋아하고요. 사실 뭐 아케이드 성향의 게임은 제가 제일 처음 레이싱 게임에 입문을 했었던 그 게임은 더트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 게임은 이제 랠리라고 해서 오프로드 트랙을 이제 주로 달리는 게임이었는데, 그 게임은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게임은 시뮬레이션 성향이라기보다는 조금 아케이드에 가까운 게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그 게임을 처음에 키보드로 하다가 나중에 휠을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휠로 해봤을 때 느꼈던 점이, 와, 이거는 휠로 하니까 더 어렵다라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오프로드 운전을 할 때는 뭐 WRC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차가 거의 그립을 잡고 가는 경우가 잘 없죠. 그러니까 흙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빙판길이라든가 이제 이런 곳에서 차가 거의 그립을 잡고 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차가 미끄러지는 상태고, 또 오히려 이제 그 미끄러지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케이스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특화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쉴 새 없이 카운터 스티어가 들어가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키보드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것들이 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차가 미끄러지면 재빨리 카운터를 줘야 되는데 약 500m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키보드가 좀 쉽더라고요. 키보드는 온오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걸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었던 게임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심레이스웨이라는 게임인데, 그 게임은 정말 어려웠어요. 처음 할 때. 신호 위반과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휠로 제가 조작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코너를 못 돌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이 타각이 좀 많이 들어가면은 차가 뭐 언더스티어가 나버린다든지 뭐 오버스티어가 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제가 처음 게임을 할 때도, 이거는 좀 끼워놓고 갈까요? 늦었지만 처음 게임을 할 때에도 ABS라든지 뭐 이런 각종 장치들은 다 끄고 게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페달 세팅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나고 생각을 해봐도 제가 컨트롤러 세팅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브레이크를 정말 섬세하게 조작을 하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뭐 이렇게 코너링 하다가도 브레이크 밟는 경우가 흔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레이싱 게임에서 한계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이 조금만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도 브레이크를 섬세하게 조작을 하지 않으면 바로 이제 휠 락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하지 않는 상태로 차가 뭐 스핀을 한다던가 그냥 언더로 밖으로 쭉 밀려나가 버리는 이런 사태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차를 어떻게 하면 좀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게임을 통해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세팅을 좀 바꿔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레이싱 게임의 어떤 재미에 눈을 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레이싱 게임의 재미라는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약 700m 앞 익화역에 대흥역 방면 좌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상황에서 차를 그렇게 운전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종의 대리만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를 한계 상황에서 주행을 했을 때 어떻게 차가 이렇게 순간 통제력을 잃고 막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내지는 이제 한계 상황에서 어떤 차의 움직임의 특성을 파악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그 재미, 거기서 이제 조금만 어떤 이 스티어링 컨트롤이라든지 뭐 그 브레이크라던가 아니면 약 400m 앞 익화역에 대흥역 방면 뭐 악셀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극복을 해냈을 때 얻어진 그 만족감,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레이싱 게임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레이싱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통분모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저처럼 이제 시뮬레이션 성향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고, 저보다 더 이제 이 어떤 높은 수준의 그 하드웨어적인 지식이나 뭐 컨트롤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시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깊게 추구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프로레이서 분들도 이 레이싱 게임으로 굉장히 이 훈련을 많이 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현 시대에서는 레이싱 게임이 실제 차의 움직임을 굉장히 사실감 있게 반영을 한다라고 봐도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서킷 주행도 해보고 싶지만, 그냥 전혀 어떤 스포츠 주행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서킷 가서 이 낭비하게 될 뭐 각종 소모품들과 뭐 실수를 하게 되면 또 이제 뭐 교체를 한다든지 수리를 해야 될 또 부분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시간적인 어떤 부분,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굉장히 유용한, 그냥 게임을 게임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도구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게임의 늪에 빠져서 이제 굉장히 한동안 거의 한 1년 정도는 제가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심렉스웨이를 제가 하다가 그게 이제 서버가, 그러니까 게임 회사가 이제 더 이상 게임 개발을 진행을 하지 않게 아마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로 서버가 막혀서 이제 접속을 못 하게 되고 이제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이르러가지고, 제가 그때는 플레이스테이션도 없던 상태라서 뭐 레이싱 게임을 마땅하게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정도를 이제 뭐 레이싱 게임을 못하고 쉬고 있다가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게 그란투리스모 6였었고, 그 그란투리스모 6를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게 그란투리스모도 나름은 이제 이게 시뮬레이션 상당히 강한 게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 이게 실제차 같지 않네 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특히 이제 노면 피드백, 차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노면에서 어떤 이 차가 미끄러지고 있다라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튄다라는 느낌이라든가 뭐 이런 피드백을 뭐 모션 시뮬레이터를 쓰지 않는다면 휠로 이제 전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휠로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피드백들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뭐 그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나름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게임을 겪어본 후에 이제 느끼는 생각이, 그란투리스모는 이제는 시뮬레이션이라기보다는 그래 아케이드 성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임 자체로서의 재미는 확실히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그 딱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잘 해서 게임의 재미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최고 수준으로 양립을 할 수는 없겠죠. 하나를 좀 희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히 잘 조율을 한 상태에서 적절히 잘 조율을 한 상태에서 제 게임을 잘 버무려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좀 뭐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좀 센 걸 맛보고 나면 사실 뭐가 됐든지 중독성이 좀 있는 것들은 한번 센 걸 맛보고 나면 약한 걸로 가기가 좀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 성향이 강한데 좀 그 깊은 맛을 한번 느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같은 종류의 레이싱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아케이드 성향의 게임으로 가기는 힘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지만 점점 더 이제 시뮬레이션 성향이 강한 쪽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자, 뭐 근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레이싱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뭐 서킷 주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특히 수동 변속기를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스포츠 주행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는 레이싱 게임 중에서도 제가 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아세토 코르사 같은 게임들, 프로젝트 카스 1은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프로젝트 카스 2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킷의 어떤 리얼함이나 뭐 이런 것 말고, 그러니까 차 자체의 조작감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적어도 그래도 아세토 코르사가 좀 많이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세토 코르사를 좀 추천을 드리고, 아이레이싱도 사실 기회가 되면 좀 해보고 싶은데, 아이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약간 구독 비슷한 개념으로 월 얼마씩 내던가 뭐 1년 사용료를 얼마를 내던가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까지 게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직은 저는
그 정도 환자 수준은 아니라서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아세토 코르사를 추천을 드리고, 이제 아세토 코르사가 또 신작이 나오더라고요. 컴페티지오네라고 신작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나오던데, 그것도 이제 기대가 되는 작품이고, 근데 지금 정도 만 해도 사실 굉장히 유저 참여도 많은 게임이고 해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레이싱 게임 생방송을 컴퓨터로 업그레이드 한 만큼 이제 좋은 품질로 아마 조만간 시작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조만간 시작하게 될 이 게임 방송에도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이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랜만에 촬영한 제 근황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뭐랄까 제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조만간 뭐 또 좋은 영상 촬영할 거리가 있으면 그 영상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있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 노력하는 레인메이커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